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매분위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돈 베이어 연방하원 의원은 국방부가 내년까지 매분위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방 유해자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던 매분위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재검토하면서 입대 대기자 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분위 입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법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매분위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웬 무어 하원 의원 역시 국방부가 매분위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 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매분위 지원자가 입대 후 대기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에도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도 매분위 참가자들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고 각종 불이익도 많은 트럼프 케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7일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와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트럼프 케어를 시행에 옮길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케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트럼프 케어 시행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는 수백만 뉴욕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은 커집니다. 병력자들의 보험료는 급등하고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 역시 트럼프 케어는 부도덕하고 불공평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 질병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케어 법안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수술로 표결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부 반대 여론 등도 표결 연기를 미루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기석 씨를 떠밀어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용의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술 취한 한기석 씨가 먼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17일 뉴욕주 대배심은 지난 2012년 한기석 씨를 선로로 밀어 살해 혐의를 받아온 34세 나임 데이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이날 데이비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함에 따라 4년 6개월간 구금돼 있던 데이비스는 같은 날 석방됐습니다. 대배심의 판결문은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검찰이 데이비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나흘에 걸친 토의 끝에 데이비스의 당시 행동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숨진 한 씨가 먼저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런 그를 밀쳤는데 술에 취해 있던 한 씨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에서도 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3배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씨를 밀어서는 안 됐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계 전문업체가 전국 5,000개 우편번호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뉴욕 한인 밀집 지역 주거 환경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를 비롯해 리들렉, 와이스턴, 플러싱 등이 2017년 전국 주거지수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택 관련 통계 전문업체 아톰데이터는 전국 5,000개 이상의 우편번호를 선정해 주택 중간값, 소득 대비 주택가격, 학군, 범죄율과 실업률, 환경 위험 수준, 재산세율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베이사이드는 평균 재산세 6,041달러, 재산세율은 0.7%, 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 학군 평균 점수는 1.51로 주평균 1보다 높았으며 범죄율은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3점을 받아 안전한 지역임을 입증하면서 490점 만점에 420점을 받았습니다. 리들렉도 490점 만점에 426점을 받아 역시 A등급을, 플러싱과 와이스턴 지역은 각각 401점과 396점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주거 환경은 뉴욕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340점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평균 재산세가 9,036달러로 재산세율은 뉴욕 베이사이드, 리들렉보다 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포트리도 356점을 받아 B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본격 단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식품의약청이 제시한 시행일은 내년 5월입니다. 식품 관련 협회 등이 시정부 규정 시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전국 편의점협회와 뉴욕 편의점협회, 푸드마케팅협회와 레스토랑 법률센터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연방식품의약청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에 앞선 시정부의 조기 시행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시보건국은 지난 5월 22일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발효하고 다음 달 21일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돌입하면 위반 업소에 대해 200에서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FDA가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 시행일을 2018년 5월 7일로 연기했으므로 시정부가 8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식품 영양 분석에 드는 비용이 아이템당 최대 $1,000로 추산되며 메뉴판과 표지판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서면 영양 성분 정보 등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시정부 단속은 부당하다며 연방 규정 시행일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또 규정 위반 적발 시 부담해야 하는 벌금 등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역대 최고의 좋은 신용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크레딧 점수가 700점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평균 크레딧 점수가 700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크레딧 점수는 지난 2009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686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중요한 크레딧 점수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좋은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 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크레딧 점수는 300에서 850점까지 분포되며 개인의 크레딧 활동과 기간 그리고 페이먼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기록됩니다. 주택 또는 사업체 구입을 앞두고 융자를 받을 때에도 크레딧 점수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이자율도 정해집니다. 하지만 신용평가 회사 페어 아이삭에 따르면 신용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 잔고와 연체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딧 전문가에 따르면 페이먼트를 제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체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페이먼트 기록이 점수 환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견원지간이었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이 화해의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드블라지오 시장 재선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16일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감사원장의 지지 선언으로 드블라지오 시장의 재선 캠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그동안 잇따른 시정부 부실 정책들을 폭로하며 시장실을 압박했고 특히 홈리스 급증과 어린이 학대 문제는 시장실에 대한 정치적 위협을 넘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러한 감사원의 공격에 대해 여론을 이끌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스트링어 감사원장이 시장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같은 팀이며 서로 반대하는 것보다 동의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드블라지오 시장의 결정으로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교도소와의 사업을 중단했고 은퇴연금에 대한 시정부 투자 방식을 현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2일 실시되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는 현재 7, 8명이 출마를 밝혔으며 11월 7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도 드블라지오 시장을 능가하는 공화당 후보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3에서 8학년 대상 뉴욕주 표준시험 기간이 현행 3일에서 2일로 단축됩니다. 표준시험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17일 뉴욕주 교육국은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주 교육법 수정안을 리전트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한 초안을 주민 수렴 등을 통해 수정한 것으로 우선 내년번부터 3에서 8학년 대상 표준 시험 기간이 영어와 수학 각각 3일에서 2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10만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뉴욕주 표준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반발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간도 문제이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다음 학기부터는 교외 정학조치의 횟수가 학교 책무성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추가됩니다.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준비율은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했으며 예체능 과목은 주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취도와 성장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주교육국은 각 학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수정안은 주지사와 시장의 검토 후 9월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24일에서 8월 18일까지 400여 개 식당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집니다. 유명 식당들에서 좋은 가격에 이색적인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오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총 400개 식당이 참여하며 특히 벤자민 스테이크 하우스, 프라임, 로렌조 등 33개 식당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유명 레스토랑들의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슐랭 스타 이벤트에는 이탈리안, 프렌치, 멕시칸, 일식과 중식 등 세계 각국의 식당들이 참여하며 바, 불리, 노브, 스카르페타 등 다양한 식당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식당으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단지 한 잔 등도 참여해 한국의 전통장과 소스, 농장의 신선한 재료로 한국의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 식당들은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등 3코스를 프리픽스로 구성해 선보입니다. 가격은 점심 $29, 저녁 $42이며 음료나 세금, 팁은 별도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예약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미슐랭은 전문 심사원이 암행조사 방식으로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심사원이 평가를 내려 총 3가지 스타를 부여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구글이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모기를 배양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량 방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생명공학기업 베릴리는 지카나 댕기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의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 2천만 마리를 20주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카운티에 방출하는 이른바 디버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버그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할 경우 부화가 되지 않은 무정란을 낳게 돼 인체에 유해한 모기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프레즈노 카운티 주민들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동안 모기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지만 연구팀은 수컷 모기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릴리 측은 디버그 프로젝트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성공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 지역 길거리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LA 지역 곳곳에 노숙자 텐트와 마약, 주사기, 쓰레기 등이 급증하고 노숙자들 간에 흉기를 들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면서 보행 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숙자 밀집 지역이 많은 오렌지 라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출퇴근 시 불안감을 느끼고 노숙자를 비롯해 주변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LA시 당국은 현재 오렌지 라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스튜디오 시티나 셔먼 옥스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당국 차원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썸머 캠프에서 갑자기 사망한 뉴저지주 노르드의 한인 입양아 데니얼 에로비어의 사인은 뇌수막염으로 드러났습니다. 뇌수막염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전염되며 집단 생활에서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프 측에 따르면 비어는 지난 10일 복부 통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캠프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음 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6일 오전 6시 30분쯤 퀸즈 그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BMW SUV 차량이 추월을 위해 갑자기 속도를 내던 중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반대편 도로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두 대의 차량까지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아킴 그랜트와 레이온 캠벨이 사망했으며 7명이 부상했습니다. 운전자 33세 앤드류 세익스피어는 과실치사,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니 아일랜드행 브루클린 7개의 N 전철역이 이달 31일부터 내년 말까지 보수 공사를 위해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역은 포트 해밀턴 파크웨이, 뉴 유트렛 애비뉴 18과 20 애비뉴, 킹스 하이웨이 역 등입니다. 공사 기간 중 N 전철은 8 애비뉴역부터 코니 아일랜드역까지 익스프레스 노선으로만 운행됩니다. 이들 역에 정차하려면 베이 파크웨이 역이나 코니 아일랜드역에서 맨해튼행 전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새로 지어진 타판지 브릿지의 새 이름이 마리오 쿠오모로 확정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7월 말 뉴욕주 의회는 마리오 M 쿠오모 다리로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공인했습니다. 마리오 쿠오모 주지사는 퀸즈 출신으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린버그 타운의 폴 파이너 감독관은 새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에 피트 시거라는 이름을 병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지만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찜통더위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